안녕하세요. 마왕 종타쿠입니다. 오늘은 귀멸의 칼날 캐릭터 전투력 티어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건 아주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드는 티어표니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최대한 애정을 빼고 작중에 나온 설정만을 가지고 냉철하게 짜볼 테니 애정 K 순위가 낮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일단 미리 전투력이 딱히 의미가 없는 캐릭터들은 F티어에 넣어놨습니다. 타케오, 스미요시, 스미, 로쿠타, 시게루, 나오, 키요, 키리아, 카나타, 키에, 호타루, 코조, 하나코, 루카 등 얘네들의 전투력은 딱히 궁금하지도 않죠. 뭐 그래도 일단 대장장이 애들이 꼬맹이들이나 성인 여자보단 강하긴 할 테니 앞에 포진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 D티어에 들어갈 만한 애들을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D티어 기준은 손오니를 놓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손오니는 귀살대 선별시험에서 가장 강한 오니 인간 50명 정도를 먹은 혈기술을 못쓰는 오니들 중에는 가장 전투력이 높다고 봐야 하죠. 초반에는 꽤 임팩트가 강하게 나왔지만 완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 최악체 오니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손오니에게 발린 마코모는 당연히 이 뒤로 가야겠죠. 그 다음 손오니에게 패배한 사비토도 이 뒤로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비토가 마코모보단 강하니까 마코모보다는 앞에 놓을게요. 사비토가 칼만 안 부러졌으면 손오니를 이겼을 거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 당시 사비토가 선별시험장의 오니들을 쓸어버렸다고 해도 사비토가 잡은 건 인간 하나도 먹지 않은 1렙짜리 오니들이다 보니 그리 어렵지 않은 상대들이고 그런 쪼렉들한테 칼의 내구도를 다 깎아먹었다는 건 실력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귀칼의 설정을 보면 자신에게 잘 맞는 호흡법을 쓰거나 실력이 뛰어나면 칼이 부러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야 맞죠. 그리고 칼이 부러졌어도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싸워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별 대응 못하고 죽은 것부터가 명백히 한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티어표는 완결 기준이다 보니 손오니의 고점을 봐야 하는데 사비토가 상대했을 당시의 손오니보다 탄지로와 만난 손오니가 훨씬 강한 상태로 사비토가 죽은 이후 8년 동안이나 더 사콘지의 제자들을 잡아먹어 힘을 키웠다 보니 사비토가 상대했던 손오니의 레벨이 오라면 탄지로 때는 10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파워 인플레만을 놓고 평가를 하면 사비토가 손오니 아래인 것이 합리적이죠. 그 다음은 불땅오니. 얘는 탄지로가 귀살대원 되기도 전에 네즈코와 함께 잡았던 오니죠. 아무래도 얘는 선별시험장에 있는 쪼렙 오니들과 같은 급이다 보니 마코모 뒤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은 늪오니입니다. 얘는 탄지로가 기살대원이 되고 처음 만난 오니로 혈기술을 쓸 수 있던 오니이니만큼 혈기술을 못 쓰는 손오니보다 난이도가 높다 보니 앞에 랭크할게요. 그 다음은 아오이입니다. 아오이는 살짝 애매한 게 귀살대 선별시험을 통과하긴 했으니까 어느정도 피지컬이 있다는 거라 마코모보다는 강할 것 같지만 오니를 두려워하고 간호사로 전향을 했다는 걸 보면 손오니 정도를 만나면 패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비토와 비슷하거나 살짝 아래일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장구저택에 나왔던 잠복, 혀가 긴 오니와 뚱보 오니인데 얘네도 딱히 혈기술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파워 인플레상 적어도 손오니보다는 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오자키는 나타공원상에서 거미오니에게 당했지만 현역 귀살대 검사였다 보니 손오니 수준의 강함은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제 C랭크는 12개월의 오니보단 약하지만 꽤 강한 혈기술을 쓸 수 있는 오니들이 기준입니다. 스사마루를 첫 바따로 세워놓을게요. 일단 탱겐의 아내들인데 나름 닌자 출신이며 위험한 임무에도 서슴지 않고 들어가는 걸 보면 D랭크 애들보단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특별한 전투력을 보여준 적은 없으니 개인 능력은 스사마루 아래로 예상이 됩니다. 유시로는 최종장에서 유틸적으로 활약을 하긴 했지만 스사마루의 공격에 딱히 대응을 못했던 만큼 전투 능력은 스사마루보다 약하다고 봐야겠네요. 야하바는 스사마루보다 좀 더 좋은 혈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스사마루 앞. 누나거미 오니와 엄마 거미오니는 더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스사마루와 동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형 거미오니와 아빠 거미오니는 전투적인 능력이 좋아 야하바보다도 강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배치를 할게요. 쿄우가이 같은 경우는 전 하연 6이었다 보니 아무래도 앞서 나온 오니들보다는 강하고 혈기술도 나킴의 하요안이기에 아빠 거미 앞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12개월이 아닌 모든 오니들을 이길 수 있는 타마요. 타마요는 흑혈이라는 기술로 일반 오니들에게서 우전의 이름을 말하게 해 죽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무라타입니다. 무라타를 지읒밥으로 보는 사람도 많은데 완결 기준 합동강화 훈련도 수료해 전투력이 향상되었으며 무한성에서 수많은 하연급의 신체력을 가진 오니들을 상대로 버텨냈다 보니 하연 아래급의 오니들보다는 강해지게 되죠. 자, 뭐야, 카가야가 있었네. 카가야는 맨 아래죠. 자, 이제 B티어는 12개월급 애들로 보겠습니다. 일단 순서가 좀 이상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하연오 루이는 전투력 자체는 하연 이 정도 수준이지만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살고 싶어 일부러 승급을 안 했다는 설정입니다. 그 다음은 우로코다키 사콘지. 사콘지는 일단 전수주였기에
하얀들의 전투력보다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구로 역시 전 명주 출신이며 번개해온 모든 형을 쓸 수 있는 엘리트 검사였다 보니 사콘지와 동급이거나 혹은 좀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 다음은 게냐. 게냐는 확실히 탄지로 동기들이나 다른 주급의 캐릭들에 비하면 가장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니와 했을 때의 능력 자체는 하연급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 출신의 교육자까지는 못 이길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시노부입니다. 시노부는 현역주이지만 주들 중 전투력 최약체로 타고난 근력이 약해 전성기 기준으로 따지면 사건지와 지고로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그녀가 가진 스피드나 오니에 대한 살상력으로 따지면 그들과 동급은 될 거라고 보고 하연의 오니들보단 확실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 다음 A티어는 상연급 실력으로 놓겠습니다. 우선 다키입니다. 사실 다키 같은 경우는 시노부나 사콘지, 지고로한테도 질 가능성이 높지만 또 어떻게 보면 더 강할 가능성도 있기에 평균적으로 동급으로 봐야 하지만 A티어 자체를 상연급으로 놓다 보니 기준을 다키로 잡아 티어가 나뉘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나오 같은 경우는 완결 기준 확실히 시노부보다 강해졌다는 묘사가 나오며 탄지로 동기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가장 강한 급으로 묘사가 되었기에 다키보다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카이아쿠는 다키보다는 강하고 규타로보단 약한 이펙트를 보여줬으며 제니치한테 곧바로 패배했죠. 카나오의 피한주 안에도 퇴치당할 가능성이 높아 카나오 밑으로 두겠습니다. 제니치는 카이아쿠를 1대1로 이겼으니 이쪽이 맞고 완결 기준 카나와 동급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노스케도 비슷한 체육까지 올라가지만 아무래도 카나오 제니치한텐 좀 밀릴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이 있네요. 그 다음은 네지코입니다. 다키보다는 확실히 강하고 한텐구의 분신도 충분히 상대할 만큼 강해졌었지만 그 이후 전투 장면이 나오지 않아 카나오 제니치 이노스케와 동급 정도로 보이네요. 그 다음은 텐겐입니다. 텐겐은 반전 발언도 하지 못했고 탄지로와 함께 싸우지 않았다면 규타로에게 사실상 밀렸다 보니 탄지로 동기들보다는 강하지만 규타로 아래로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상현우 교코. 규타로보단 강하지만 반점 있는 무이치로에게 압도당했다 보니 반점급의 검사들 아래로 놓아야 하죠. 그 다음은 랭곡 큐주로. 반점을 발현하지는 못했지만 아카자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놓고 봤을 때 무이치로나 미치리급의 검사가 반점 발현한 수준과도 동급 정도로 보이기에 교코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코초 카나에입니다. 카나에가 왜 큐주로 앞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큐주로는 상현삼 아카자와 새벽까지 비비다 사망, 카나에는 아카자보다 꽤 많이 강한 상현이 도우마를 상대로 새벽까지 비비다 사망했다 보니 같은 설정을 대입해보면 카나에와 큐조로는 최소 동급이며 카나에가 보여준 결과가 더 좋다 보니 살짝 더 강할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아카자는 큐조로와 싸움을 즐기고 오니로 스카우트할 목적으로 쌓았고 도우마는 카나에를 잡아먹기 위해 싸웠기에 누가 더 어려운 상대를 했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를 하겠죠? 그 다음은 칼로즈 미치리입니다. 미치리는 반점을 발현했고 상현사 한텐구의 최종 형태 조아쿠텐과 아침까지 싸워서 살아남았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미치리 카나의 큐조로는 비슷비슷한 전투력 체급으로 볼 수 있고 반점의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치리를 살짝 더 높게 평가를 하겠네요. 그 다음은 상현사 한텐구입니다. 한텐구전 때 탄지로, 게냐, 네지코, 미치리 이렇게가 붙어서 이긴 거다 보니 1대1로 따지면 한텐과 미치리보다 강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은 S티어입니다. S티어부터는 귀칼 상위권 전투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첫 번째는 나키메입니다. 나키메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1대1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사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SS티어까지 올릴 수 있는데 능력 자체만 사기지 고유의 전투력은 많이 약하기에 S티어 끝자락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키토 무이치로입니다. 무이치로는 반점, 내비치는 세계, 협도까지 다 발현한 천재로 전투력 자체는 상당히 높지만 아무래도 기본 체급 자체가 다른 성인 주들에 비해 밀리기에 발현한 특수 능력 대비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반점을 발현한 상태로도 코쿠시보에게 바로 발린 장면 때문에 이후 사네미의 무반점이 무이치로 반점보다 강하다는 게 확정되었고 사네미와 동체급을 지닌 검사들 역시 그로 인해 전투력 평가가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은 기우입니다. 기우 같은 경우는 내비치는 세계를 발현하지 못했지만 기본 체급 자체가 사네미와 비슷한 수준이라 무이치로보다 살짝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무이치로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오바나입니다. 오바나이는 3종 버프를 전부 다 발현했을 뿐만 아니라 후반부 무전전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보니 무이치로 기우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며 저 역시 오바나이가 근소한 차이로 우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시나즈가와 사네미입니다. 사네미는 내비친 세계를 발현하지 못했지만
체급 자체가 워낙 뛰어나고 희귀열이라는 좋은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 주들 중 교메이 다음으로 항상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얘는 귀달대 검사도 아니고 여기에 넣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스펙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난 캐릭이라 더 높게 평가를 받기도 하죠. 내비치는 세계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태어날 때부터 반정 그리고 해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리치의 하이원 아니냐, 아카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까지 듣습니다. 그렇기에 평가하기에 따라 편차가 가장 큰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이 정도의 랭크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은 히메지마 교메이입니다. 교메이는 귀살대 최강의 전력으로 불리우며 압도적인 피지컬에 내비치는 세계, 혁도, 반전까지 가져 전투력만을 놓고 보면 아카자보다도 위에 있지 않나 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죠. 내비치는 세계 능력이 워낙 깡패다 보니까 풀 버프 상태로 아카자랑 맞닿아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 변수가 있다 보니 아카자와 동체급으로 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카자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해석에 따라 승패가 확 갈리는 두 캐릭이다 보니 그렇게 보면 동급으로 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SS 티어로 세계관 최상위권 강자들 티어입니다. 첫 번째는 상윤이 도우마루. 기본 체급 자체가 아카자보다도 강하며 워낙 귀살대 검사들 상대로 좋은 능력을 지녔다 보니 1대1로 도우마를 이길 수 있는 캐릭은 귀살대 검사 중에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은 상현일 코코시보입니다. 12열 중 압도적인 전투력을 지녔고 이후 나올 개사기 캐릭 제외하면 가장 강한 검사라고 봐야 하죠. 5인이면서 내비치는 세계와 전집중 호흡을 쓰는 애라 귀살대 상위권 애들이 3명이 모여 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키부츠지 무자입니다. 태초의 오니이자 끝판왕 빌런으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가졌다 보니 오니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1대1 승부에서는 요리치 이외에 얘를 이길 수 있는 애가 없죠. 그 다음은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탄지로가 왜 무잔 앞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탄지로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무장과 합쳐져 오니가 되다 보니 오니 탄지로까지를 탄지로라고 쳐야 할지 오니가 되기 전 전투력을 최고점으로 쳐야 할지 탄지로가 오니가 되기 전이라고 치면 최종장 시점 해외온 마스터와 내비치는 세계, 혁도, 반점을 발휘했다 보니 사네미급으로 볼 수 있는데 오니 탄지로까지 치면 무잔의 능력이 탄지로에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무잔보다도 높게 올라가 버리죠. 물론 작중에서는 오니가 되고도 큰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설정만을 놓고 보면 이후 시간이 갈수록 무잔의 힘을 전부 되찾고 태양까지 극복한 최강의 오니가 되었을 테니까요. 자, 마지막은 당연히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바로 요리치입니다. 요리치는 코쿠시와 무잔을 그냥 싹 발라버린 명실상부 최강의 캐릭이죠. 오니 탄지로라고 하더라도 전투력 자체에서는 요리치를 따라갈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참, 신주로가 빠져있더라고요. 신주로는 사콘지 지구로와 같은 급으로 넣으면 될 듯 하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전투력 티오표를 매겨봤는데 당연히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지표이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팬심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캐릭은 누구 앞으로 가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다면 타당한 이유와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